어떻게 보면 그 해리포터 같은 건가요? 해리포터 제가 그리핀도르, 호롤룰루 뭐 약간 이런 팀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오리엔테이션 연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 일 더 하는 줄 알았네. 한번 어땠어요? 가자. 분위기 가네. 네, 보통 공인중개사들은 학회별로 한두 분 정도 선발을 하세요. 그렇게 많이는 뽑히지 않는 느낌. 네, 실제로 부동산 업의 영역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영역은 사실 가장 끝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쨌든 공인중개사라는 업에서 이렇게 뽑히신 거네요. 그렇죠. 약간 멋지신 분이네요. 뜬금없이 구성원을 보면 3분의 1은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인정을 받으시는 인재분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업계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 뽑힌 직군들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부동산 대학에서 진학을 바로 한 케이스는 없나요? 아무런 직업이 없고 학생 신분에서 그냥 대학원을 지원해서 합격이 됐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학과 밀접한 분들이 많으세요. 학부를 졸업을 하고 지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대학원의 연장선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부동산 대학원 특수대학원입니다. 야간이고요. 네. 실무에서 부동산 업종에서 다양하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학생분들은 일반 대학원으로 가니까 네. 특수대학원에서는 잘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교육 방향 자체도 일반 대학원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예. 일반 대학원은 학문의 깊이가 좀 깊고요. 특수대학원은 활용의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학, 그 다음 부동산 업. 회사에서나 품잡지 학교 가면 품 못 잡습니다. 회장님은 네. 이 4개의 학회 중에 건설개발학회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배우나요? 일단은 학과 과정은 4개 학회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나요? 예, 똑같은데 학회별로 전문성을 살려주면서 4개의 학회를 구성을 하고 배우는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 과정이 동일하다는 거네요. 그 수업 내용도 예, 동일하고. 수업 내용은 이제 본인이 수강 신청하는 걸 다 들을 수 있고 4대 학회가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업종별로 시너지 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회가 나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개발 학회 같으면 실제로 건설개발과 관련된 영역을 많이 다루고요. 경영관리 학회 같으면 경영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또 많이 다루기도 해요. 근데 내가 경영관리 학회라고 해서 건설개발 학회 수업을 못 듣는 건 아니에요. 학회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정해지는 거지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보이는 해리포터 같은 건가요? 해리포터를 제가 봤어요. 뭐 그리핀도르, 호롤룰루 뭐 약간 이런 팀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네요. 학교는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약간의 성격이 다르고 그렇죠. 약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고 있죠. 아, 신경전이 생기는 거는 딱 하나. 체육대회 할 때는 예. 학회별로 체육대회를 그렇죠. 해요. 그 밖에 모든 활동은 4대 학회가 정말 다 잘 어우러져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회별로 모일 때는 그 학회에 기수가 거의 다 모인다 이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수업 외적인 부분은 또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각자의 업에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마지막 이제 글로벌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시중을 하는? 글로벌 프롭테크 학회는 일단 국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단계예요. 네.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자산을 어떻게 증식시킬 것이며 어떻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하느냐 그런 쪽으로 또 많이 다루고 계시죠.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학비가 얼마나 되고 학비 말고도 쓰이는 돈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학기 등록금과 꼭 내야 되는 원후 회비만 4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기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니까. 그렇죠. 등록금이랑 원후 회비 합쳐서 그냥 등록금과 비슷한데 그렇죠, 조금 그렇죠. 더 플러스 된다 이 정도고 심하게 더 돈이 더 든다 이런 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학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 특수대학원이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교류가 엄청 많고 또 그렇죠. 정말 깊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 쓸 일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긴 하겠네요. 뭐 학교 생활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크레이지. 크레이지.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라서 더 말씀을 안 해주실 건가요? 아니 더 얘기해야지. 해주세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에서 최선두를 달릴 수 있는 거는 그 각자의 열정을 깨우는 힘이 그 학교에는 있어. 가장 일례로 대학원에 합격을 하면 이제 신입생이지. 40살도 신입생이고 50살도 신입생이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장기자랑이야. 교수님들 선배들 다 모여가지고 신입생 후배들 왔으니까 맛있는 독서 좀 쓰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그 장기자랑을 이제 1, 2, 3, 4조가 모여서 해. 조편성도 이제 학회와는 별도로 조편성을 하고 네. 학회에서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또 조별로도 또 깊은 관계가 형성이 돼. 잘 짜여진 그물처럼 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오리엔테이션 연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 정말 연세 있으신 분들 또 대기업의 뭐 임원급, 부장급을 맡고 계시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위해서 연습을 참가하셔. 진짜 20대 그 신입생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내가 원우의 운영위원장을 할 때는 네. 코엑스에서 했고 내가 신입생 때는 신라호텔에서 했고 우리 한기수 선배는 워커힐, 롯데호텔 큰 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정말 재밌지. 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뭘 할까? 술을 마시죠. 정답. 그 1교시가 1시간 30분이야. 네. 1교시를 7시에 시작하면 2교시는 8시 30분. 2교시가 마침 밤 10시야. 밤 10시부터는 3교시를 해. 진정한 수업이 시작. 진정한 수업이 시작될 수. 네. 3교시는 사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네 부동산 업자에서 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아,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그렇죠. 업무적으로도 탁월하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3교시 내가 10시에 시작하면 보통 2시, 3시, 4시까지 기본이야. 좀 심한가? 3교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학과에 있던 분들이 술을 다 같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대화 주제도 약간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나요? 정말 쉽게 서로서로의 안부를 묻고 재밌게 사는 이야기를 하고 그 와중에 부동산 이야기가 녹아져 있어.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입학하신 분들이 정말 그 업계에서 탑을 달리시는 분들이야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수준은 잘 정리된 책에서 핵심 내용이 이야기로 나오는 거야. 학교 생활 중에 수업 외적으로 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있나요? 수업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중에서 3일 다 학교를 나와도 되고 이틀만 학교를 나와도 되고 한 학기에 6학점을 수강을 하게 돼. 수업 외적인 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항상 조별로 또 모여서 활동을 하고 그 외에 동아리 활동이 있고 네. 동아리 활동에는 부동산 산업을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부동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 그다음에 뭐 리테일 산업 또 자전거를 타는 동아리도 있고 야구를 하는 동아리도 있고 달리기를 하는 동아리도 있고 업적으로도 관련된 동아리들도 있고 취미로도 모이는 그렇지. 동아리들도 있고 남녀 비율 8대2, 7대3 남자 비율은 좀 더 높아. 왜냐면 아무래도 3, 4, 50대 현업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에 나와서 제일 좋았던 점 지금 느끼기에 어떤 건가요? 나는 건국대학교 부동산을 안 갔으면 네. 이런 세상을 몰랐을 거야. 정말 시골에서 자랐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넓은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서민의 틀을 벗어나는 게 한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었을 거야. 물론 아직까지도 서민이지만 건국대학교 부동산을 나오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4년, 5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월 차선을 타신 거네요. 그렇지. 야, 용어 좋다. 네. 이게 부의 추월 차선이 아니고 네. 삶의 추월 차선. 삶의 추월 차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저희 정전이 돼가지고 잠시 정전이 됐습니다. 다시 촬영해야 되는 줄 알고 다행히 잘 녹화되어 있습니다. 일 더 하는 줄 알았네요. 한번 어때? 하자. 분위기 가네. 이거 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광고 느낌 나가지고. 그래?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를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제일 좋을까요?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업에서 자기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대학원 진학의 문도 열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여쭤봤는데요. 혹시라도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후속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댓글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 보다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 7세 부동산 방구대장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남녀 하나 네? 남녀 7세 부동산! 좋아요.